안녕하세요. 저는 오랫동안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과 마주하며 살아온 가정의학과 의사입니다. 그분들을 뵐 때마다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젠 뭐든 몸에 좋은 것만 먹으려고요. 요즘은 생식이 유행이라던데 그게 낫겠죠. 단백질이 중요하다 해서 단백질 보충제를 하루에 3번씩 챙겨 먹고 있어요. 듣고 있으면 참 반갑고 고마운 말입니다. 건강을 위한 노력을 스스로 하신다는 건 의사로서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없지요. 그런데요, 가끔은 속이 뜨끔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좋다고 믿고 하시는 것들이 오히려 몸에 해가 되는 경우를 너무도 자주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조심성이 많아집니다. 예전처럼 아무거나 막 먹지 않고 이제는 몸에 좋다 하면 알아보고 지인한테 들은 음식도 방송에서 나왔다는 것도 한 번쯤 챙겨보시지요. 특히 요즘처럼 건강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는 그야말로 하루에도 몇 번씩 좋다는 것들이 쏟아집니다. 어제는 어떤 유튜브에서 생식이 좋다 했다가 오늘은 또 어떤 방송에서 단백질을 안 먹으면 근육이 빠진다 하고 며칠 전에는 과일만 갈아 마신다는 연예인의 건강 비법이 돌고 돌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따라 하십니다. 좋다는 걸 안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비싼 약은 부담스럽고 병원은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고 그럴 바엔 밥상에서 생활 속에서 건강을 챙기겠다는 생각. 맞는 말입니다. 정말 옳은 태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유행 건강식들이 젊은 사람에겐 효과가 있을 수 있어도 60대, 70대 어르신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며 들은 건강상식 중에는 이미 몸이 달라진 지금 다시 돌아보고 고쳐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따라했다가 오히려 소화불량, 장 트러블, 신장 이상, 근육 약화 같은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 오신 한 70대 여성분은 매일 아침 생채소와 과일을 믹서기에 갈아서 식사 대신 드셨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찬다 해도 그게 몸에 좋다니까요. 라며 꿋꿋하게 계속 드셨죠. 그런데 검사해보니 장이 심하게 약해져 있었고 영양, 흡수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분은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말에 단백질 보충제를 하루 3번씩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나트륨 수치가 올라가고 신장 수치도 점점 나빠졌습니다. 근육을 챙기려다 정작 신장을 망가뜨릴 뻔한 거죠. 건강식이 문제라기보다는 그걸 어떻게 먹느냐, 누구에게 맞는 방법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젊은 사람에게 맞는 식단과 60대 이후의 몸에 맞는 식단은 다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유행 건강식은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의 몸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일반적인 건강인의 몸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정보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시니어의 몸은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신장은 민감해지고 혈당이나 혈압을 조절하는 능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음식 하나에도 훨씬 예민하게 반응하지요. 그런데 그런 몸에 젊은 사람 기준으로 설계된 유행 건강식을 무작정 따라하면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몇 달 후, 몇 년 후에는 속에서 천천히 조용히 무너지는 기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니어에게 위험한 유행 건강식, 그 중에서도 특히 5가지를 조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첫째는 생식 다이어트입니다. 가공을 줄이고 자연 그대로 먹자는 의미는 좋지만 노년기에는 오히려 위장을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과일즙 식사 대체입니다. 과일은 비타민이 풍부하지만 즙으로 만들면 당분 농도가 높아지고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셋째는 단백질 과잉 보충입니다. 근육은 단백질로 유지되지만 단백질은 신장과 간에서 대사되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먹으면 오히려 장기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모두 좋다는 말 한마디로 많은 분들이 매일같이 실천하고 계신 식단들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묻고 따져봐야 합니다. 이게 정말 내 몸에 맞는 방법인가? 젊은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따라해도 괜찮을까? 진짜 도움이 되는 식사는 뭘까? 저는 오늘 그 질문에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조언을 드릴 겁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본론에서는 각 건강식이 왜 시니어에게 위험한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무엇을 피하고 어떤 식으로 조절해야 하는가? 하나씩 차분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은 대단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 식탁 위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그 선택을 어떻게 해야 내 몸이 덜 지치고 더 오래 건강하게 버텨줄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이런 겁니다. 선생님, 요즘 유행하는 생식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요. 확실히 속이 가벼워졌어요. 하루 한 끼는 과일만 먹고 점심은 단백질 쉐이크로 때우거든요. 몸무게는 줄었는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요? 이야기를 듣고 나면 저는 항상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식사량 줄인 대신에 피곤하거나 어지러운 증상은 없으셨어요? 그럼 대개는 고개를 끄덕이시죠. 맞아요.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요. 다리에 힘도 잘 안 들어가요. 이처럼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는 식단을 실천하고 있는데도 속은 점점 더 무너지고 있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세 가지 식단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생식 다이어트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흔히 자연 그대로 먹어야 건강하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쪄 먹고 볶아 먹고 끓여 먹던 식단을 버리고 오로지 생채소, 생곡물, 생과일만으로 식사를 하려 하세요. 특히 70대 이상 분들 중엔 몸속 독소 빼야지라는 말로 생식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생식이 오히려 장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한 80 가까운 여성분께서 아침마다 생당근과 생브로콜리, 생양배추를 갈아서 주스로 드셨다고 합니다. 점심도 생채소 중심의 샐러드, 저녁은 바나나 하나로 마무리. 이렇게 3끼를 2달 넘게 실천하신 결과 살은 빠졌지만 변비가 심해지고 복부 팽만감, 잦은 설사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영양 불균형, 위산 부족, 그리고 장내 세균 균형 붕괴였습니다. 문제는 생채소에 포함된 섬유질은 위장 기능이 약해진 시니어에게 오히려 부담이 된다는 점입니다. 익히지 않은 섬유질은 장에서 부풀고 이를 소화할 소화 효소가 부족하면 위장이 버거워집니다. 젊을 땐 괜찮을 수 있어도 나이 들수록 위산 분비도 줄고 소화력도 약해지기 때문에 좋다고 알려진 생채소도 방식이 잘못되면 탈이 납니다. 두 번째는 과일즙 클렌즈입니다. 이건 최근 들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식단입니다. 몸속 노폐물을 빼야 한다, 피를 맑게 해준다는 말에 혹해서 하루 2-3번 즙을 챙겨 먹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감귤즙, 사과즙, 배즙, 블루베리즙 같은 게 인기죠. 하지만 이 즙들엔 생각보다 당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자연에서 얻은 과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건강한 건 아닙니다. 과일즙은 일반 과일보다 당이 응축돼 있어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공복에 마시면 위벽을 자극해 위염이나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 어르신들은 이 즙을 물 대신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습관입니다. 물을 마셔야 할 시간에 고농축 과일당을 마시면 오히려 체내 수분 조절이 무너지고 신장에도 부담이 가게 됩니다. 한 예로 60대 중반 남성분께서 사과즙이 몸에 좋다 해서 하루에 3봉씩 마신다고 하셨습니다. 혈압도 낮아지고 몸도 가벼워졌다고는 하셨지만 정작 검사해보니 공복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있었고 중성지방 수치도 함께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혈당 문제만이 아닙니다. 당이 많아지면 혈관 안에 염증이 생기기 쉽고 그 결과 혈압, 심장, 뇌혈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즙 하나로 건강을 기대했다가 오히려 더 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단백질 과잉 보충입니다. 요즘은 건강에 관심 많은 시니어분들 사이에서도 단백질 보충제가 유행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근육 줄어드는 걸 막아야 한다. 노인성, 근감소증 예방해야 한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단백질을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단백질은 반드시 적정량만 섭취해야 하고 간과 신장이 그 단백질을 해독하고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하루 2-3번씩 단백질 쉐이크를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밥은 줄이고 단백질만 챙기겠다는 식이죠. 이런 식단은 단백질을 넘치게 만들고 그걸 처리하는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실제로 한 70대 남성분은 근감소증을 예방하겠다며 단백질 쉐이크를 하루 2잔씩 드셨습니다. 살도 찌지 않고 변비도 없고 운동도 병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겉보기엔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가 확인됐고
혈중 요산 수치도 기준치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신장이 단백질을 다 처리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결국 이분은 단백질 보충제를 중단하고 식사를 조절한 뒤에야 수치가 정상화되었습니다. 이렇듯 유행하는 건강식이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 몸의 상태에 따라선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위장, 신장, 간 기능은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소화, 흡수, 배설의 효율도 떨어지기 때문에 한 가지 식단에만 의존하거나 단순한 유행을 믿고 따라가는 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인터미턴트 단식, 한마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16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식단법인데요. 아마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6시간 공복을 유지하면 몸이 정화된다. 물을 2-3리터씩 마시면 독소가 빠진다. 이런 말들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방법들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건 아닙니다. 특히 60대, 70대 이상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먼저 간헐적 단식, 오래 공복을 유지하면 젊은 사람들은 체중이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어르신들은 다릅니다. 긴 공복은 저혈당을 불러오고 어지럼증이나 갑작스런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게다가 매일 드셔야 하는 약도 있는데 공복에 약을 먹으면 속이 쓰리고 약효도 제대로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물을 많이 마시는 워터 테라피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다고 하루에 2-3리터씩 억지로 마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심장과 신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물을 지나치게 마시면 몸속 전해질 균형이 깨지고 신장의 기능이 떨어져 방광염이나 소화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폐에 물이 차는 위험한 상황도 생깁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느라 숙면을 못하는 분들에겐 이게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습관이 됩니다. 물은 하루에 5잔만 마셔도 괜찮습니다. 단 잠들기 3시간 전부턴 마시지 마세요. 지금까지는 각 식단이 실제로 어떤 문제를 만드는지, 그리고 왜 시니어에게는 위험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런 위험한 유행식 대신 무엇을 어떻게 바꾸면 더 안전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현실적인 식단과 루틴을 안내해 드릴게요. 지금부터는 건강하다고 믿고 따랐던 그 유행 식단들에서 벗어나야 할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그 자리에 어떤 식습관을 세워야 하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엔 특별한 음식도 비싼 보조제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매일 하고 있는 식사, 그 방식을 조금만 바꾸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우선 음식의 정보를 다시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 불리는 재료들을 인터넷이나 방송에서 보고 바로 실천으로 옮기곤 하세요. 그런데 이 정보들이 누구에게 좋은가를 따져보는 사람은 드뭅니다. 예를 들어 날 것이 좋다고 해도 치아가 약한 사람, 위가 약한 사람에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결책은 어떤 식품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몸과 조건을 먼저 떠올려보는 습관입니다. 이걸 돕기 위해서는 식사 일지를 써보시는 것도 좋아요. 거창하게 매일 식단을 분석하란 말이 아니라 내가 오늘 먹은 것 중 특별히 몸이 편했다거나 반대로 속이 더부룩했다거나 이런 느낌을 짧게라도 적어보면 어느 순간 내 몸에 맞는 식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식단은 단기간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몸의 반응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다음으로 단순히 식재료를 바꾸기보다 식사 리듬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니어 분들 중엔 체중 조절 때문에 아예 아침을 거르고 저녁에 한 번에 몰아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건 정말 위험한 습관입니다. 특히 단백질을 한 끼에 몰아 먹으면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은 단백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요산 수치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음식을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3번으로 나눠 조금씩 천천히 먹는 것, 이게 건강에 훨씬 이롭습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건강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일수록 덜 하는 것이 오히려 해답이 될 때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식으로 소개된 음식들을 자꾸만 새롭게 시도하다 보면 결국 식재료가 늘고 조리도 복잡해지고 소화는 더 어려워집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 주에 한 번씩은 식단을 덜어내는 날을 정해보세요. 즉, 제철 채소 몇 가지, 잡곡밥 반 공기, 국물 없이 반찬만, 그렇게 간단하게 먹는 날을 정기적으로 가져보는 겁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위장과 신장을 쉬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게 바로 수분의 질입니다. 건강을 위해 물을 많이 마시겠다는 생각,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물을 어떻게 마시느냐도 중요합니다. 물을 대신해서 자꾸만 각종 차나 음료로 채우게 되면 그 안에 특정 성분이 오히려 체내 밸런스를 흐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감입차나 홍삼차처럼 특정 기능을 강조한 차는 매일 마시는 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 음료는 기호식품으로 생각하고 수분 보충은 늘 맹물 위주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물을 먹는 시간과 속도예요. 시니어분들 중엔 식사 중간에 물을 많이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위산을 희석시켜 소화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물은 식사 전후로 나누어 마시되 한 번에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서서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비단 통풍이나 신장 건강뿐 아니라 전반적인 내장 건강을 위한 기본이기도 합니다. 식습관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바로 마음의 습관입니다. 건강식이라는 타이틀 앞에서 조급해지는 마음, 이게 문제를 키웁니다. 누가 뭐 먹고 건강해졌다더라, 어디에 좋다는 말만 들으면 불안해지고 따라하게 되는 것. 그런데 건강은 경쟁이 아니라 조율입니다. 내가 어떤 음식을 얼마나 잘 소화하고 받아들이느냐, 이걸 중심에 두셔야 합니다. 특히 건강식이라고 하면 늘 더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뭔가를 더 챙기고 더 먹어야 하고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을 덜어내야 하는가? 그 질문입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음식, 필요 이상으로 먹는 재료, 의미 없이 반복되는 습관들, 이걸 줄여야 진짜 건강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이쯤에서 한번 식탁을 돌아보세요. 새롭고 자극적인 건강 정보보다 내가 오늘 하루 동안 과하지 않았는지, 덜어낼 게 있는지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가장 좋은 식단은 화려한 재료가 아니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리듬을 가진 식사입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식단도, 운동도, 물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나치면 오히려 스트레스로 몸이 더 약해져요. 가끔은 그냥 오늘은 좀 쉬어도 된다라고 내게 허락을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평생 음식을 먹으며 살아왔고 앞으로도 먹으며 살아갈 겁니다. 그러니 이건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라 평생 유지해야 할 생활의 방식입니다. 조급하지 않게, 무리하지 않게, 그저 오늘 한 끼라도 내 몸이 편하도록 준비했다면 그게 바로 건강의 시작입니다. 하루 식사는 결국 내 몸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날의 컨디션, 그날의 기분, 그날의 건강 상태에 따라 식사의 내용은 조금씩 달라져야 합니다. 무조건 이게 좋다고 해서 꾸역꾸역 따라가는 식단이 아니라 오늘 내 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어떤 음식이 나를 편하게 해줬는지 그 감각에 귀를 기울이는 게 진짜 건강한 식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덜어내는 식단입니다. 요란한 보양식도 아니고 특별한 슈퍼푸드도 아닌 단순하고 편안한 식사. 국은 조금 덜고 간은 조금 약하게 하고 식사는 천천히 씹어가며 물은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 소리 없이 몸속을 정리해주는 시간처럼 나눠 마시는 것. 그리고 식후에는 잠깐 햇볕 아래 걸어보거나 눈을 감고 몸을 쉬게 하는 습관. 그렇게 매일 반복되는 이 소소한 행동들이 결국은 큰 병을 막아주는 방패가 됩니다. 중요한 건 잘 먹는 사람이 오래 산다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을 아는 사람이 오래도록 건강하게 산다는 것, 그게 오늘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었던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인터넷에는 수많은 건강 정보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내게 필요한 정보는 많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이 그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조금은 덜 자극적이고 조금은 더 따뜻한 조언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단순하지만 확실한 방향을 알려드리는 영상이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어떤 음식이 나에겐 맞지 않았는지, 어떤 습관이 오히려 건강을 무너뜨렸는지, 그 이야기 하나하나가 또 다른 시청자에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 나누기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이야기들 매주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너무 복잡해질 필요 없습니다. 내 식탁, 내 하루, 내 마음 하나하나를 가볍게 그리고 따뜻하게 챙기는 것.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마음 편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